3월 ISM 제조업 PMI가 50.3으로 나왔습니다. 제조업 부분의 경제 활동이 16개월 동안 계속 위축되는 구간에 머물렀다가 이번 3월달 확대 영역으로 들어선 것인데요. 22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50을 상회한 것입니다. 2월달 47.8%보다 2.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 3월 ISM 제조업 PMI가 50.3으로 집계된 원인을 단 하나 꼽자면, 다시 말해서 이번 3월 PMI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주문의 증가가 당연히 일어났고요. 여기가 신규 주문이 늘게 되면 생산량이 증가하겠죠. 생산량이 증가하면 덧붙여서 고용 또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ISM PMI를 집계하는 5개 항목 중 3가지가 주도적으로 확대를 이끌었고요. 그거에 비해 세부 지표를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면 배송 시간은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수요가 더 약해졌습니다. 더불어서 고객 재고가 더 낮아졌죠. 감소했습니다. 수요가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신규 주문을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수주잔고인데, 현재 수주잔고가 낮은 레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신규 주문 증가하고 신규 주문이 늘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었고, 생산량 늘면 당연히 고용이 좋아지겠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세부 디테일로 보게 되면 실제 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배송 시간은 더 빨라졌다. 수요에 안 좋은 것이죠. 고객 재고는 감소된 수준에서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수주도 호전되는, 확대되는 모습이 아니라 그대로 낮은 레벨을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왜 이런 양분된 모습이 나왔는지 그 핵심은 가격에 있습니다. 가격 지수가 55.8%, 직전 달보다도 3.3%포인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계속 드릴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 실제 수요 측면에서 민감하게 변화를 감지할 만한 항목들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조금 더 제조업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핵심이 될 만한 가격 지표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량, 고용 측면에서의 확대가 이번 3월 ISM PMI를 이끌었다,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제조업 업황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 재고가 낮은 수준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45.8도 낮은 레벨인데 여기서 직전 달보다 더 낮아졌거든요. 이 고객 재고가 현저히 낮은 레벨이라는 것에서부터 기본 베이스를 깔고 ISM PMI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두드러진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물가지수의 반등인데 이게 지금 3개월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가파름이 상당히 좀 위협스럽죠? 직전 달에도 52.5로 확대 영역이었는데 이번에도 3.3%포인트가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가격지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이 물가지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것은 원자재 중심의 비용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불안정함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재고 보충에 대한 움직임이 신규 주문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실제 수요의 반등과 회복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고객 재고의 증가가 없었고 수주잔고의 낮은 레벨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배송 시간이 오히려 더 빨라졌다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지금 제조업체의 재고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재라든지 원자재 재고를 쌓아두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의 차트로 보시게 되면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3월달, 2월달보다도 더 떨어졌거든요. 축소가 됐습니다. 고점을 찍었던 게 1월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이기 때문에 1월달은 재고보다 신규 주문이 더 증가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사실 이번 3월달 PMI 같은 경우에는 50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지만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를 놓고 봤을 때는 신규 주문보다는 재고가 더 늘었다,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PMI를 추세적으로 선행해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차트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PMI의 추세적인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어렵다 이거죠. 이게 지금 1월달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차를 갖고 3월달 들어서
이 정도 확대 국면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 더 축소됐기 때문에 이 차트의 선행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2월 직전 달보다 더 낮아졌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50을 상회한 ISM 제조업 PMI도 결국 시차를 두고 재차 하방 압력을 받을 요인이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PMI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지금 50을 상회했다라는 헤드라인이 아니고 이 가격입니다. 물가지수, 가격지수가 이렇게 높은 레벨에서 지금 55.8은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직전 달보다도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은 가격지수예요. 이게 가격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전반적인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커지게 되면 제조업체들은 재고를 쌓기 시작하게 되겠죠. 오늘보다 내일 원자재 가격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원자재 재고를 쌓아놓게 되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만 그렇게 반영을 했다라기보다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조업 업황에 대한 회복의 긍정적인 기대감도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시장의 컨센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기대감, 제조업 업황에 대한 회복, 이 부분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재고 보충의 확대가 좀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개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고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좋게 해석하면 제조업 업황에 대한 회복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그 심리도 반영이 됐을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우려스러움도 재고의 증가로 이어졌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번 3월 재고의 증가를 해석하는 게 PMI 반등의 핵심이 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신규 주문이 50을 상회했던 수준의 재고 레벨입니다. 이때와 비교를 해보면 신규 주문은 50을 이미 상회했죠. 이때랑 비슷한 수준인데 재고는 현저히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달 재고의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에서 보더라도 고점 이후 계속 낮아졌잖아요. PMI가 지금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건 시차를 갖고 나타나는 거고, 신규 주문보다 재고가 더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재고가 늘어난 게 늘어나 봤자 지금 불과 재작년이죠. 재작년 지금 신규 주문이 50을 상회했을 때에 비하면 재고가 현저히 낮은 레벨이다. 워낙 낮은 데에서 재고가 일부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종합해서 보면 고객 재고도 현저히 낮은 레벨에서 더 떨어졌거든요. 이 차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이 빨간색이 고객 재고입니다. 지금 고객 재고가 여기입니다. 지난달 조금 높아졌다 더 낮아졌죠. 낮은 레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객 재고는 신규 주문과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3에서 5개월 선행성이 있죠. 그래서 이때 고점이었던 게 신규 주문이 이게 고점이 나오는 거고, 지금 보시면 고객 재고가 이때 고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3에서 5개월 뒤에 신규 주문이 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월 달이고 제가 2월 달 때 보여드린 차트가 이거죠. 이게 지금 2월 달 차트인데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때 고점이 대략 2월이나 3월 정도에 다시 신규 주문이 고점으로 찍힐 수 있다라고 파란색을 여기에 갖다 놨던 그런 차트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한 달 전에 2월 달 PMI를 말씀드릴 때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지금 신규 주문이 여기에 위치를 한 것이죠. 이 선행성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신규 주문이 재차 떨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얘기는 뭐예요? 고객 재고 레벨이 너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전반적인 물가 반등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신규 주문을 발주를 하겠죠. 왜냐? 고객 재고가 현저히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레벨에서는 신규 주문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역의 상관관계잖아요. 이 메커니즘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재고가 바닥이니까 앞으로 물가가 올라서 제품, 제왔단의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당연히 신규 주문이 늘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신규 주문이 는 게 고객 재고가 늘 정도로 그렇게 확대가 된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신규 주문이 늘어난 건 맞지만 고객 재고가 늘어날 정도로 오히려 감소했잖아요.
고객 재고가 늘어날 정도로 신규 주문이 는 게 아니고 더불어서 수주 잔고가 증가할 정도로 신규 주문이 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해석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고객 재고가 이렇게 늘지 않고 감소한 건 그만큼 수요가 좋아서 고객 재고가 감소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되려면 수주 잔고가 늘어야 되겠죠. 배송 시간이 느려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든 간에 고객사의 신규 주문이 증가를 했어요. 이에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재고 보충 움직임도 일부 우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서로 맞물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심리가 개선되는 것처럼 집계가 돼서 보일 수도 있겠죠. 신규 주문이 급격히 늘어났으니까 주문이 늘면 이를 맞춰서 생산량을 확대해야 되잖아요. 생산량을 늘리려면 고용이 늘어나야 되고, 위에서부터 5개가 전반적인 ISM PMI를 집계하는 대표 항목이니까 이 3개가 다 좋아지니 결국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 수요의 반등의 모습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재고 현저히 낮은 레벨에서 더 감소했고, 수주 잔고는 낮은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배송 시간은 더 빨라졌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ISM 제조업을 집계하는 지수 중에 마이너스로 집계가 된 게 배송 시간이에요. 공급업체 납품 지수. 이게 마이너스죠. 전달비에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급격히 늘었는데 신규 주문이 엄청 확대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송 시간이 빨라졌다라고 이게 지금 집계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생산량의 증가는 결국 이게 최종 수요를 위한 생산량 증가가 아니다.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고객 재고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고객 재고죠. 이 PMI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제가 고점을 찍은 이 원이 지금 그대로 집계가 된 것이죠. 이게 고객 재고를 선행해서 지금 PMI가 집계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 PMI는 신규 주문을 그대로 신규 주문에 따라서 PMI가 집계되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규 주문이 늘면 생산량이 늘고, 생산량이 늘면 고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주문이 느냐 안 느냐로 PMI가 확대되냐 위축되냐 대부분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왜 늘었는지, 실제 수요 있는지를 이 세부 디테일 항목으로 비교해 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고객 재고가 이렇게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지금의 PMI 반등은 고객 재고 신규 주문의 역의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이런 모습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제가 이 부분은 2월달 차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파란색 원이 이때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두세 달 정도는 PMI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파란색 원을 위치해 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PMI가 올랐다가 어떻게 되냐, 고객 재고로 인해서 다시 재차 하락 국면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네, 오늘 PMI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고객 재고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수주 잔고 또한 바닥 부분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로 미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고객사 또는 제조업체 모두가 재고 보충의 움직임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물론 고객사 재고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하지 않았죠.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현저히 낮은 레벨에서 일정 수준의 재고 보충을 위한 신규 주문이다. 이런 특성을 이해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고객사의 경우에는 현저히 낮은 재고 레벨을 유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규 주문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신규 주문을 넣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재화 물건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지금 현재 신규 주문을 넣겠죠. 이에 신규 주문이 증가를 했고, 신규 주문이 증가하니 생산량이 증가했고, 생산량이 늘면 고용도와 일부 또한 좋아져야 되겠죠. 그런 모습이 이렇게 집계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고객사 재고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신규 주문이 들어갔다고 해도 이게 고객사 재고를 확대하는 정도로 신규 주문이 증가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소매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났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실제 수요 측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디테일 항목 중에 배송 시간이 오히려 이렇게 신규 주문이 증가했음에도 직전달보다 더 떨어졌잖아요. 더 낮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배송 시간이 더 빨라졌다라는 뜻이죠.
수요가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종합해보면 결국 제조업 실수요가 회복돼서 이 PMI의 생산량이라든지 신규 주문 증가가 일어난 게 아니라 가격 지수가 높아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부담을 느낀 겁니다. 이게 고객사도 느낀 거고 제조업체도 느낀 거고 골고루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사도 중간재, 원자재 재고를 쌓아두기 위한 이런 재고 스프레드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해드렸던 재고 보충의 움직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재고를 보충한다, 재고를 투자한다라는 의미를 해석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고 투자 측면을 어떻게 보시냐면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향후 경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재고가 늘어난 게 앞으로 신규 주문이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재고를 늘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고객사 재고가 반등을 해야 돼요. 고객사 재고는 현저히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규 주문 플러스 수주 잔고가 같이 늘어야 됩니다. 이게 함께 늘지 않으면 실제 수요의 증가라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배송 시간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고객사 재고가 너무 낮은 레벨이에요. 고객사 재고가 너무 낮다라는 것은 수요가 너무 좋아서 고객사 재고가 쌓지도 못할 만큼 수요가 확대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객사 재고가 감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면서 신규 주문은 더 늘고 생산량은 더 늘고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서로 물건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물건을 일부 쌓아놓길 원하는데 수요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고객사 재고가 늘어나는 정도로 신규 주문을 넣은 게 아니에요. 현저히 낮은 레벨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고객사 재고는 직전 달보다 더 감소했습니다. 이게 바닥 권역인데 여기서 더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실제 수요의 회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고객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실제 소비자들의 수요가 살아난다면 이렇게 고객 재고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이상의 재고 확대 빠르게 나타날 것이고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실제 수요가 살아나지 않은 이 PMI의 반등, 즉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량 증가 이런 부분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고객 재고와 신규 주문의 역의 상관관계. 재고가 일정 수준 쌓이게 되면 결국 필연적으로 제조업 생산과 신규 주문은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게 고객 재고와 신규 주문의 역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차트로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 PMI인가 말씀을 드릴 때 고객 재고가 급감을 했다라는 근거를 들면서 수요의 회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몇 달 전부터 ISM 제조업 PMI가 사실 몇 달 정도 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난달 너무 좀 빨리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PMI가 고객 재고가 이렇게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 한두 달 정도 더 높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를 통해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 고점 이후에 신규 주문이 빠르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결국 뭐예요? 가격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중간재 원자재의 재고 보충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재화단 상품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고객사 현저히 낮은 고객 재고 물량을 놓고 봤을 때 일부 신규 주문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고객사 재고 1.8% 낮아졌고 신규 주문 2.2% 증가했습니다. 이거 가가감 해보면 사실상 고객 재고가 줄어든 것만큼만 신규 주문이 들어간 것뿐입니다. 근데 생산량이 이렇게 빠르게 는 것은 결국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고점을 찍었다는 의미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PMI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가동률과 연관성이 높은 차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PMI 지수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선행적으로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이게 2월달 이후로 더 떨어졌습니다.
뭐 물론 이게 상승세가 이어질지 다시 하락 국면으로 떨어질지 좀 애매한 위치긴 하죠. 뭐 지금 이 정도 레벨단으로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했던 거에서는 꺾였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PMI가 재차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사실 어제 국채금리가 오른 것은 이 PMI가 좋게 나와서 경기가 좋아서 올랐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고 가격에 대한 부담입니다. 결국 물가에 대한 우려고 이 우려 자체가 뭐 CPI 자료인데 코어 상품에 대한 디스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지난 2월달 다시 플러스권으로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젠가 최근에 보여드린 PCE 가격 지수를 말씀드릴 때도 상품 물가의 반등이 재확인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주식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 정유주 에너지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의 PMI 지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한 제조업체라든지 고객사라든지 재고 보충의 비중이 크게 주도를 했다. 물론 심리적으로 경기에 대한 회복,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심리적인 요인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겠죠. 그에 비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미리 재고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컸을 겁니다.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고객사 재고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이를 빠르게 물건 재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지도 않고 고객사 재고가 증가하지도 않는 수준에서 신규 주문이 늘어난 것 뿐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제조업체들 또한 결국에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채비를 어느 정도 하자라는 측면에서 중간재라든지 원자재에 대한 수요, 재고가 증가했고 신규 주문이 늘어나면서 생산량, 고용까지 이렇게 함께 확대가 되니 결국 이 PMI가 확대가 되는 영역으로 집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고객 재고가 급감했다라는 점에서 몇 달 동안은 PMI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재차 반락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드렸던 게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아니고 2월 달에 정확하게 해드렸던 혹은 1월 달에 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PMI 이렇게 고점을 다시 찍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 것이고 이걸 선행 추이로 봤을 때 재차 하락하는 이런 초록색 화살표 모양으로 반락하는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패드워치 선물 시장에서의 금리 변동 좀 보시게 되면 지금 금리 인하 횟수는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유지하는 퍼센트지가 유지할 거라는 비율이 소폭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 정도죠. 그러니까 사실 경기가 너무 강하다라는 개념보다는 물가가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의 PMI를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 지역 연은의 3월 제조업 지수들 보시게 되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다시 3월 달 들어서 재차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도 뭐 물론 플러스 권역이긴 하지만 지난달부에 현저히 떨어져 있는 레벨이고 조금 길게 보더라도 이게 제조업을 회복됐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죠.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난달보다 더 위축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치몬드도 더 나빠졌죠. 그리고 또 캔자스시티 연준 제조업 지수도 지난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시카고도 마찬가지고 더 위축 구간으로 낮아졌습니다. 실제 제조업 수요가 살아나는지 회복되는지는 이번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월 ISM PMI가 50을 상회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아직은 실제 수요가 회복됐다라는 그런 추세적인 반등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다. 저는 물가가 우려가 되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재고 증가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런 재고의 증가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키는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강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물가 반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제조업체와 고객사들의 재고 보충에 그칠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지금 PMI가 긍정적으로 일부 집계된 것조차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3월 ISM PMI를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